음, 일단 순서대로 좀 볼 건데요. 예. 먼저 일단 스터디 시작하기 앞서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매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내신기초 한 개씩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선생님들이 간혹 원하시는 테마나 좀 내용이 좀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혹시 죄송한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아, 주령쌤. 아, 주령쌤. 네. 쌤 안경 벗고 할 거고, 제가 설명하다가 뭐 좀 궁금한 점이나 있고 하시면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 영상은 제가 최대한 녹화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업로드 해놓고 쌤들 보기 편하게 업로드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분명히 이제 조금 이제 애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알고 설명을 안 하는 거랑 모르고 설명을 안 하는 거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좀 제가 뭐 간혹 이런 뭐 좀 지엽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 저런 게 있구나, 그냥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학성고 1학년 요 시험지는 보니까 역시나 학성고라서 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17번이 좀 애들이 풀기 난해했을 것 같고요. 예. 그거 말고는 이제 그래도 그냥 좀 흔히 볼 수 있는 유형들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일단 1번은 뭐 딱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지도하실 때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게 이 직선이 지금 X축 위로 움직인다고 했죠? X축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X축이 뭐 다른 직선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예, 이 X축이 다른 어떠한 직선으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예, 요 얘기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직선에 의해서 영역이 이제 두 개로 나뉠 건데, 영역이 두 개로 나뉠 건데, 첫 번째 같은 영역에 있냐, 두 점이, 두 번째 다른 영역에 있냐. 네, 요때마다 이제 풀이가 달라질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대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요 원리를 이제 납득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그리고 이렇게 영역을 나누는 행위 자체도 AP 더하기 BP를 물었기 때문에 대수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지잖아요. 네. 이게 대수적으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애들이 이렇게만 알려주면 또 헛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대수가 가능하다는 거, 좀 그냥 2차식에 불과하니까 요거를 좀 정리하자는 거까지 좀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당연히 엄청 간단하고요. 그냥 두 점 중에 아무거나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얘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4,2랑 2,1이네요. 네.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대칭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될 거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더한 거는 항상 얘보다 클 거다. 저희가 삼각부등식을 얘기하죠. 삼각부등식이라는 게 교육과정상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수학화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P이고, P라고 했죠. 얘를 A'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A'P 더하기 PB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각형을 봐야 된다. 우리는 이거를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삼각형의 조건으로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이게 삼각형이면은 당연히 두 변 길이 합은 나머지 한 변 길이보다 클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가 굳이 삼각형이 될 필요가 없으니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까지 우리는 생각한다. 근데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A'과 P와 B가 일직선상에 놓이는 상황이다. 순서대로. 이게 순서대로가 좀 핵심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직선상에 놓인다로 끝이 아니라 A'과 P와 B가 일직선상의 순서대로 놓이는 요 상황이 최소가 될 거다. 네. 요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예전에 기하 벡터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 뭐 거의 찬밥이죠.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 뒤에 이제 요 합의 최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는 이제 차의 최대를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제 너무 뜬금없이 툭 떨어지는 유형 같은 느낌이라 좀 이게 뭔가 암기시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암기시키는 느낌 말고는 사실 다른 방법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애들한테 뭐 다른 대수적인 해결을 뭐 해줄 수가 없으니까 뒤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같이 좀 한번 보시면 여기 15번이죠. 15번에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AP 이렇게 나오죠. 자, 얘가 최대가 된다. 얘가 최대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세변, 그러니까 삼각형을 생각하는데 안 나와 있는 변을 좀 떠올려라. AB가 없지 않냐? 자, 우리는 AB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 그리고 얘가 그냥 등호가 이렇게 벗겨진다고 생각하면 얘는 AB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2번에서 했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냥 얘를 이렇게 이항시킨 것밖에 안 된다. 좀 이렇게 설명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역시나 이게 애들이 부등식을 많이 착각하는 게 이런 내용이죠. 함수 f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3 이상을 만족한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 부등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대근쌤 뭐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3 이상이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렇죠. 네. 근데 학생들은 이게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fx의 최소값이 3 이상이란 뜻인데 네. 애들은 최소값이 3이구나. 그냥 덜컥 이게 최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진입한정이나 좀 합답형 문제들 같을 때 이런 게 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논리적인 서술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연속이니 미분 가능성이니 등등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덜컥 최소가 3이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서 요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고 야 AP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렇지만 AP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부등식은 참이다. 이게 등호가 있냐 없냐가 매번 선생님들이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학생들도 질문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호가 있든 없든 당연히 얘는 참이고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든 없든 이 부등식은 반드시 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무조건. 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니까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있고요. 혹시 여기 가린? 우와, 많이 무겁다. 네, 요게 이제 AB 더하기 BP가 이렇게 순서대로 놓여야 A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얘가 순서대로 놓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보시면 얘는 Y축으로 움직이는 점이죠. 2,5와 4,9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A고 얘가 B죠. 네, 그러면 이 Y축으로 움직이는 점이 P가 되는데 얘가 이렇게 했을 때 A, B, P 순서가 꼬였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렇게 벗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요거는
다시 쓸게요, 그냥. 요건 이제, 등호 성립이 불가능하죠. 요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네, 해서, 얘가 이제 BAP 순서대로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고,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적어주는 게 아무래도 학생들한테 좀 더 직관적이다 보니까 바꿔 적었고요. 얘가 B, A, P 순서대로 얘가 일직선상에 존재하게 될 때 등호가 성립한다. 네, 등호 성립 조건이 이렇다. 네. 해서 보시면은 딱 요게 이렇게 되죠. 네,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게 존재하죠. B, A, P 해서 그때 최대는 AB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만 구해주시면 되고요. 네. 해서 요거는 이제 좀 암기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좋은 방법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혹시 설명이 좋은 방법이 있거나 이러시면은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3번은 뭐 워낙 간단하죠. 예. 3번과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5번도 너무 간단한 것 같고요. 6번은 이것도 뭐 어렵진 않은데, 네. 얘가, 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y는 x 빼기 7이 있죠. 네. 했을 때, 이 이 2차 함수 위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를 물었죠. 네. 최소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좀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여기 이제 1차항 계수가 좀 다르게 줄 겁니다, 아마. 1차항 계수가 다르게 줄 건데 얘는 뭐 그냥 6번이고 좀 빨리 하라는 뜻인지 뭐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줬어요. 똑같이 주면 뭐가 얘기가 되냐? 이게 저희가 확인하는 게 당연히 이제 얘네 둘의 교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같다고 두면은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죠. 만나지 않고요.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보시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1이면서 이 2차 함수에 접할 때 요 접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겠죠. 애들한테는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접점이 아니라 다른 점을 지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얘가 더 길지 않겠냐. 눈이 있으면 안다. 이러면 애들도 네, 납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거리가 최소인데 이게 너무 쉽죠. x 빼기 6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게 이 기울기가 원래는 이렇게 가겠죠. 얘가 x 더하기 뭐 절편을 모르니까 k 보통 2개 되면 요게 이제 넘겨서 판별식이 0이다 할 건데 이 기울기가 1이잖아요. 이게 없어집니다. 그쵸? 네,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바로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두 직선 사이 거리인데 이건 뭐 너무 간결하죠. 얘가 1이니까 바로 루트 2분의 1입니다. 1대 1대 루트 2죠. 네. 해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7번도 앞에 이제 좀 맥락이랑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데요. 어, 7번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요 루트식 두 개가 더해졌을 때 이 최소값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코스프키 부등식? 전 잘 모르지만 좀 이걸 일반화해 놓은 내용이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간단한 경우만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 보통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점 x, y가 있고 얘는 원점 사이의 거리고 얘는 2, 3 사이의 거리고 요 거리 두 개를 더한 거다. 보통 이렇게 보게 되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여기 루트가 뭐 하나 더 붙는 이런 상황들도 좀 보시게 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좀 어려운 상황들을 좀 보게 되면 거의 한 100번, 1000번 정도 보면은 거의 다 맞는데 한 번 정도는 진짜 악랄하게 쌤들이 생각한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상황이 당연히 여기겠지 했던 게 깨지는 상황이 있어요. 깨진 상황이 있는데 일단 뭐 감히 제가 단언하지만 울산 내신은 절대 그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고요. 전국에 있는 기출문제를 다 뒤져봐도 거의 그런 문제가 나올 경우가 잘 없거든요. 해서 그냥 강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에서 틀리면 다 틀릴 거니까 별 생각 없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너무 쉽죠. 2점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습니다. 원점이고요. 2,3이고요. 네. 그리고 이건 뭐 별거 아닌 얘기지만 이 숫자 0인 줄 아는 애가 여전히 많거든요. 이 숫자 0이 아니죠. 영어 5입니다. 5. 네, 뚱뚱하거든요. 보면은 오리진의 5죠. 네. 뭐 이거는 잡상식이고. 네. x, y가 여기 있다 치면은 요 두 개 거리를 더하는 상황이니까 역시나 똑같습니다. 삼각부등식을 얘기하게 되죠. 네. x, y가 여기 선분 위에 놓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네. 해서 뭐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거고요. 네. 8번은 제가 좀 절대값 며칠 전에도 저 수업하다가 현타가 왔었는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이거를 지도할 때 제일 베스트는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뒤에서도 계속 개념이 쓰일 거니까 이거를 이미 처음 할 때 그냥 그래프를 좀 그릴 수 있게 지도를 하자. 좀 저는 최대한 그런 주의라서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개인 취향이고요. 뭐 그림을 그리면 너무 쉽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고요. 못하는 애들한테. 꿀팁이 있으면 좀 전수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해서 y는 a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가 1이고 얘가 3이죠. 그럼 이제 정수가 정수 x가 7개가 되기를 바랐으니까 7개면 여기 0, 4,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1하고 5가 끼는 순간이 딱 7개죠. 그러니까 요때보다는 a가 커야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하고 6이 끼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개수가 바뀌니까 요때보다는 a가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해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이게 가장 심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런 얘기도 가능하겠죠. 이게 결국 거리의 합이죠. 저기 개수가 똑같으니까 좀 쉽게 얘기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요게 있으면은 이 거리의 합이 저 좌변의 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x가 1과 3 사이에 있을 땐 얘가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y는 2죠. 그리고 여기를 벗어날 때마다 여기에 이제 x가 찍힌다. 그럼 요 거리가 이제 2배만큼 더해지는 효과죠. 요거에다가 얘를 더해야 되니까. 이거를 생각하셔서 저게 얼마가 되겠구나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거는 딱 좀 짤막하게 뭐 몇 개가 있다 이런 좀 어려운 문제보다는 짤막한 문제들 풀 때 요거 애들한테 설명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9번은 제가 그 수학 여러 커뮤니티를 거치면서 매년 느끼는 거지만 매년 질문이 나오거든요. 매년 선생님들도 헷갈려하고 매년 엄청나게 자기 논리가 맞다고 주장하다가 매년 깨지는 분들도 보고 정말 자주 보는데요. 그냥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게 자리는 의미가 없다. 결국 x와 y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게 좀 가장 핵심적일 것 같고 풀이는 다들 아실 테니까 제가 좀 착각하는 애들한테 좀 설명하는 방법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얘로 바꾸고, 두 번째 얘로 바꾸고, 세 번째 얘로 바꿨다. 벌써 이 과정 중에 엄청나게 애들이 막 많은 오답을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얘가 이제 yx 대칭인 거는 애들이 다 이해를 잘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냐면 y 대신에 y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저희는 이제 y축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쌤 이게 여기 xy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얘가 이제 x 역할 아닌가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으면 맞냐고.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 이러면서 자 똑같이 해보자. 자 y는 x 대칭했다. 자 너 이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봐. 그럼 이렇게 해야겠네. 이러면 이제 그제서 애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방금 자기가 했던 게 얼마나 궤변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실제로 한번 적어주시면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해서 얘는 쉽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순서가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 다 헛소리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모양에 맞게끔만 나오면 돼서 순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많은데 애들이 나는 이렇게 한 다음에 x좌표 부호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 헛소리죠. 그러니까 y 대신에 y 빼기 1 대신에 a가 이거는 완전 헛소리죠. 이게 애들의 논리는 이건데 x좌표 부호를 바꿀 거니까 전체가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주장인데 일단 이것도 완전 헛소리지만 y좌표 부호를 바꾼다 손 쳐도 y만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바꾼다 쳐도. 그래서 요거는 좀 안 되는 거를 좀 잘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괜히 안 되는 거 설명했다가 더 헷갈리는 거 아닐까 싶어서 안 하기도 해봤지만 결국 똑같이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처음부터 잘 정리를 해줘야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은 혹시 여기서 기하를 지도하는 분 계신가요? 기하. 나연쌤 힘든 길을 걷고 계시네요. 기하는 사실 이제 저도 20학년도 21학년도 이후로는 수업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해도 이제 교과서 수준이니까 딱히 볼 일이 없는데 10번은 이제 풀이는 다들 아실 겁니다. 풀이는 다들 아실 거고요. 이렇게 두 개가 딱 수직이 좌필이면 아니네요. 한 놈이 대충 대충 이렇게 있는데 각을 이등분한다. 각을 이등분한다는 건 이렇게 하나랑 요게 가능하죠. 각을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에서 이 위에 임의의 점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리가 따로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얘가 지금 보면은 요거는 시험 직전이나 한 1, 2주 전, 일주일 전은 좀 촉박한 것 같고 한 2, 3주 전에 요런 방법도 있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였죠. 얘를 바로 빼면 그 직선이 나옵니다. 대근쌤 왜일까요? 얘를 빼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나오는데 언제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개수의 제곱의 합이 같을 때. 그게 뭐죠? 점과 점 사이의 직선 사이의 거리가 같다. 그렇죠. 이게 고1 버전의 설명이고요. 방향 벡터의 크기가 똑같아서 그렇죠. 이게 벡터의 합이 얘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벡터 크기가 다르면은 얘는 그냥 평행사변형이 돼서
내각이 2등분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벡터 크기가 똑같으니까 얘가 마름모가 되죠. 마름모는 내각을 여기 2등분 해버리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면은 내각이 2등분 되는 직선이 나옵니다. 예. 각도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2등분 되는 직선이 나오고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저 방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이제 대근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 xy 계수 제곱의 합이 같도록, 저 xy 계수가 저희 방해 벡터 성분이죠. 예. 저게 제곱의 합이 같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13이죠. 크기가 13이고요. 그래서 얘는 크기가 루트 2죠. 해서 루트 2분의 루트 13배를 해주고 더하거나 빼면 되는데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을 때는 더하거나 빼면 된다 하면서 알려주는 게 좋은데 이런 방법도 있더라.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타임 어택이 심하지는 않아서, 울산 내신 기출 타임 어택이 심하지는 않아서 뭐 이런 거를 굳이 지도는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혹시 다른 지역 내신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솔직히 강사들이 풀어도 시간 내에 100점을 받기 너무 거의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화에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지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 알려드렸고요. 벡터를 다룰 일이 없으니까 아마 이거를 설명할 일은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좀 수업 중에 심심할 때 오늘 할 게 너무 없다. 그럴 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계수합이 같을 때는 벡터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직선을 더하거나 빼면 바로 각이 2등분 되는 직선이 나온다. 네, 이런 게 있고요. 네, 11번은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거를 가르치가 터졌었는데 여기에 두근이 뭐냐,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다. F가 2차다. 그러면은 얘 두근은 뭘까 얘들아? 이러면은 2알파랑 2베타요 이래가지고 진짜 이게 가능하냐 이게 집은 찾아가니 이러면서 막 진짜 막 엄청 뭐라 했었는데, 자 알파를 넣으면 0이다. 자 다시 한번 물을게. 여기에 뭘 넣어야 등식이 성립할까? 그래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미쳐버릴 것 같은데. 여튼 좀 이거를 좀 중요하게 다루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되게 심플하죠. 이거를 좀 어렵게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가 0 이하의 0 이하를 만족한다. 요거의 해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3 이하라는 건 이렇게 되죠. 얘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이하라는 거는 요게 2 이상이고요. 9 이상이라는 거는 얘가 감소함수니까 9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요. 근데 9 이상 더 크거나 같은 걸 넣으면 얘보다 더 작거나 같게 나올 거다. 해서 이거를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랑 완전 동일하죠. 이러한 2차 부등식의 해가 얘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겨야 되고, 이게 는영이 되는 게 마이너스 4랑 2일 거다. 해서 뭐 심플하게 나오죠. 해서 fx가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고 두 실근이 나와 있잖아요. 는영되는 두 실근이. 해서 그 다음에 뭐 요 부등식 얘기만 해주면 됩니다. 부등식 얘기만 해주면 그냥 깔끔하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요거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좀 요거 훈련할 때 초에 또 요거를 좀 시켜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이런 모양들도 좀 보게 좀 해주고.
네. 보통 이런 걸 좀 종종 물어보죠. 뭐 얘가 0 이하를 만족하는 게 뭐다? 그러면은 얘가 뭐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거 구해볼래? 그러면은 보통 애들이 이제 풀이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이것도 틀린 풀이는 당연히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네. 얘를 만족하는 해가 x가 1 이상 3 이하다. 그러면 당연히 a가 양수고 이렇게 생길 거니까 네, 두 근이 1과 3이니까 두 근의 합이 뭐고 곱이 뭐다 해서 a분의 c가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4고 해서 b는 몇 a, c는 몇 a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a를 약분한 다음에 식을 전개해가지고 2차 부등식, 이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바로 엄청 뭐라 하거든요. 이걸 아직도 모르냐고. 제발 fx가 0이다. f2x가 0이다. 그거부터 다시 지켜요. 제발. 자, 그걸 풀지 말고 좀 모양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적혀 있으니까 애들이 좀 빠르게 받아들일 건데 이게 안 적혀 있죠, 당연히 처음에. 네. 그러면 이제 요 상태의 해가 얘니까 그럼 얘는 뭐냐? 이러면은 아까 얘를 우리가 fx라고 해보자. 그럼 f 안에 뭐가 들어오면 0 이하를 만족했냐? 이게 1 이상 3 이하였다. 근데 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걸 넣은 거 아니냐? 이 fx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0보다 커지려면 뭘 넣어야 된다? 별이 1보다 작던지 별이 3보다 크던지 둘 중 하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요게 별인 거다.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던지 얘가 3보다 크던지만 하면 되는데 너네가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답답하다. 제발 시간이 남아도냐? 막 뭐라 하죠. 그래서 좀 애들이 인식하게끔. 근데 제가 이 그 유형만 모아서 그리고 비슷한 것들 모아서 되게 시켜봤지만 많이 힘들더라고요. 한 3등급 이하, 한 3등급 정도부터도 3등급이 뭐야? 2등급이 아니니까. 한 1등급 애들 아니면은 이게 능수능란하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해서 좀 유형별로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번은, 좀 제가 풀이를 여러 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쌤, 괜찮나요? 네. 여기서는 수업을 안 하나요? 해요? 12번입니다. 네. 이렇게 이거 있는데 이렇게 이 원에 접하는 직선이 여기 이제 이 원과 만나서 현이 생길 건데 이 현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합니다. 현의 길이가 2루트 3. 그러면은 당연히 저희가 이 원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좀 행동 강령을 좀 만들어 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도형 문제 같은 경우들은 애들이 좀 겁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도형을 못한다. 그럼 저는 맨날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대수는 잘하고 도형 못한다 그럼 생각하는데 그냥 안타깝죠. 이제 그 못한다는 그 패배자 같은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늘 똑같이 얘기하는데 쌤도 도형을 잘 못 본다. 그치만 수능 만점 봤는데도 지장이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형을 잘 본다 하면 너네가 중등 KMO나 아예 A급 이상의 어려운 책들을 보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잘 풀면 그거를 이제 잘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치만 고교 과정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형을 보냐 못 보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결국 우리가 배운 거 내에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배운 거를 써먹어야겠다는 생각만 한다면은 반드시 풀 수 있을 거다. 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랑 좀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현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원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라. 수직 이등 문제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현의 수직 이등 문선 위에 원 중심이 존재하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 현에 이르는 거리 같다. 원 중심에서 네, 가 될 거고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충 요 정도는 좀 꼭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좀 현이 등장하면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원이 나왔는데 접선이 나왔다. 그럼 접선이 나왔네. 그럼 당연히 접점과 원중심 연결해라. 그럼 뭐가 되죠? 얘는 직각을 체크하게 되죠, 저희가. 그럼 직각을 체크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접선이 등장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네, 직각을 체크했다 그러면은 주변각을 좀 너네가 체크를 해둬라. 그러면은 닮음과 합동이 잘 보일 거다. 네, 이게 잘 보일 거다. 그리고 삼각비나 넓이도 얘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에 너네가 하다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대수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생각해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너네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들의 내용이 쓰이던 말던 저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게 시켜요. 무조건. 너네가 이제 능수능란하게 문제를 잘 풀 때쯤이면 알아서 이걸 걸을 거다. 아, 얘는 여기서 필요 없겠구나. 알아서 걸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이걸 문제를 풀 때 이게 안 그려져 있으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합니다. 풀이를. 뭐 안 했어? 봐봐. 이거 안 했네. 요거부터. 요 두 개가 반드시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체크가 돼 있어야겠죠. 수직 2등분까지. 네. 이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반지름이 2입니다. 얘가 루트 3이고요. 그럼 여기가 1이죠. 네. 여기는 반지름이 3이라고 했고요. 네, 이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그냥 생으로 계산해서 푸는 거는 네. 자, 생 계산. 기울기를 m이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이 얘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중에 지금 저희가 보다시피 얘는 음수죠. 음수인 직선 중에 절편이 양수인 걸 저희가 볼 거니까 요게 양수인 상태에서 얘가 0,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1이다. 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애들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애들이 절대값을 벗길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얘들아 1 이상이다. 얘가 실수니까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지 않겠니? 그러면 얘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얼마구나를 진행하면은 애들이 쉽게 나오는데 절대값을 안 풀고 쭉 진행해서 양변 제곱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힘들어지죠. 뭐 양변 제곱은 필요 없고 뭐 뿔마 벗겨가지고 하면은 케이스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좀 당황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챙겨서 계산하는 거. 그 다음 똑같은 풀인데 그냥 닮음을 볼 수 있다면 더 심플하죠.
제가 이제 항상 얘기가 되는 건데, 요게 이제 요 y절편하고요. 원중심 여기 보면 얘가 1대 3이죠. 네, 얘가 1대 3입니다. 그럼 여기도 1대 3이죠. 네, 그럼 여기가 1대 2라는 결론에 도달하고요. 근데 여기가 3이죠. 그럼 이게 2분의 3입니다. 여기 절편이 2분의 9죠. 네, 절편이 2분의 9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절편이 얘가 2분의 9구나.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주 좀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기울기는 동일한데 거리만 바뀌는 거죠. 얘가 지금 요게 1이거든요. 거리가 1. 여기는 2가 되죠. 그럼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보면은 0,3을 지나는 직선을 보는 거죠. 기울기는 똑같고요. 근데 원점에서 거리가 2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조금 더 심플하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도형에 좀 눈을 잘 뜬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얘가 여기 있는데 얘가 지금 1이고요. 얘가 2분의 3이죠. 네. 그럼 얘가 어차피 저희는 기울기를 볼 거거든요. 그럼 끝났어요. 사실 이걸 본 순간 끝났다는 거를 알아요, 애들은. 네. 얘가 어차피 저희가 기울기를 볼 거니까 길이 비율만 볼 거라서 좀 귀찮은 분수는 다 없애겠습니다. 얘를 2라고 두고 얘를 3이라고 두겠습니다. 얘 루트 5죠. 그쵸? 네. 그러면은 바로 끝났죠. 여기서 여기 수선의 발력이 얘가 되게끔 요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변각을 체크하자. 네. 이게 한 방에 보이면 좋지만 솔직히 저도 헷갈릴 때 많거든요. 그냥 써놓고 보면 되죠. 그럼 얘가 2대 루트 5대 3이죠.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2대 루트 5죠. 그럼 끝났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요 그냥 중등 기하, 뭐 직각삼각형 보기. 예. 얘가 좀 가장 좀 풀이는 간단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겁나 많이 쓰이죠.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수원 지수로그 함수나 이런 거 할 때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한 내용이죠. 요거는 좀 그림을 한번 좀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이 말이 나오면 너는 이 조건을 생각해야 된다. 보통 조건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발상이 필요 없는 그런 문제들, 센 B단계 같은, 그냥 단일 개념, 단일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너네가 조건 해석만 하면 되는데 너네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못 푸는 거다. 좀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AD하고 PC가 평행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평행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평행하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잘 대답을 못 해요. 네.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아, 평행한 거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그어봐야 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네, 물어보죠. 그럼 이제 당황하는데, 평행하다는 거는 저희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필요충분 조건인데, 동의가 엇각의 크기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너네한테 이거를 체크해라. 동위각 억각의 크기가 같다는 걸 체크하고 문제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너네가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못 풀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예, 얘가 평행하죠. 근데 여기가 이등변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얘가 이등변 삼각형을 줬네. 그럼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고 두밑각의 크기 같을 거고 이걸 체크해라. 네, 그럼 억각을 체크하겠네. 특히나 억각을 좀 체크를 하는 게 좀 되게 크리티컬한 요소가 될 때가 많거든요. 애들이 억각을 잘 못 봐요. 네, 동위각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억각을 특히 더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걸 연장해주면 얘가 이렇게 동위각이 같다. 그래서 얘를 보게 되고, 아, 그럼 여기 외곽을 2등분하는 요 상황이 되는구나. 좀 얘기를 하죠. 그럼 얘가 원래 이 삼각형이 요게 평행하니까 요놈 대 요놈 요놈 대 요놈 같다 하는데 뭐 아마 쌤들도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뭐 일그러진 하트를 좀 그리면서 요 비율을 봐라. 좀 이렇게 말씀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요 외분 공식만 이용하면 뭐 구하는 건 심플하죠. 네. 15번은 아까 했고 14번은 왜 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냥 문제를 내다가 좀 지친 게 아닌가. 니은은 그나마 이제 뭔가 좀 이해라도 조금 되겠는데 니은은 이제 최고창 이슈가 있죠. 개수가. 니은 14번의 니은은 최고창 개수가 음수냐 양수냐 이것 따라 얘기라도 좀 되지만 디귿은 당장 K는 1만 넣어도 기억에서 얘기를 했죠.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개수인지 모르겠고 그냥 역시나 내신 문제다. 예. 그 15번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16번이 아마 17번 빼고 애들한테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거 애들이 잘 못하니까. 예. 근데 제가 좀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게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을 뭔가 다루는 것보다는 항상 좀 기울기가 0인 즉 상수함수를 좀 다루는 게 너네가 항상 편리할 거다. 좀 이 얘기를 많이 하고요. 특히나 이게 애들이 좀 많이 놓치는 게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있으면은 제가 그 톡방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울려고가 좀 레전드인 게 수원, 수투, 수상 다 문제가 이상했었거든요. 그 수학상은 문제가 이상한 것까지는 아니고 용어를 얘를 2차 함수라고 했더라고요. 2차 함수에 대하여 이 2차 함수가 아니죠. 네,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서술형에 보니까 얘를 2차 함수라고 해놨더라고요. 수원은 그 허근 나오는 문제 오류 하나. 수투는 아예 그냥 답이 안 나와서 제시형. 네. 네. 좀 하여간 버라이어티하게 다 틀렸는데. 네. 요거는 지금 gx, fx 이거를 애들이 이걸 구간을 나눠서 2차 함수 보는데 심지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까지 봐야 된다? 저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의 애들은. 1등급 애들이야 저게 붙던 말든 똑같은 문제겠지만 이게 아닌 애들은 엄청 차이가 클 거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쉽지는 않을 거라서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좀 풀었습니다. 그리고 풀이도 아마 저는 이렇게 해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두고 상수함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간 나눠서 좀 해보면 네, 이렇게 되죠. 얘가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0 이상 0이야 나눠서 해야 되니까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대로 나올 거고 이렇게겠네요. 얘가 2보다 작으면 음수를 달고 나올 거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인데
근데 얘가 지금 꼭지점이 x좌표가 1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6 나오네요. 네.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될 거고 얘가 2를 넣으면 2가 나오죠. 네.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사이에 있는 거는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당연히 이게 뭐 끊어질 리는 없죠, 그래프가. 네. 그래서 여기 연결이 쭉 될 건데 이렇게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6인데 얘도 0, 마이너스 6을 지나죠.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함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얘는 2, 2.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된다. 를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서 얘가 나오죠. 이거 왜 하고 있죠? 그냥 대칭 보면 되는데 쓰다가 멍청한 걸 깨달았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정수가 지금 정수가 지금 6개가 나오길 바랬거든요. 저걸 만족하는 정수 x가 6개. 이게 되길 바랬는데, 그러니까 k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끄어보면은 여기 되고 마이너스 2 되고 0 되고 그 다음 4까지라서 마이너스 2 하고 0부터 4까지라서 토탈 6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된 거죠. 당연히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해서 마이너스 1 저게 포함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깨지죠. 개수가 깨지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알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7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K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얘가 되는 순간엔 개수가 깨질 테니 그리고 그럼 얘네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미 깨지지 않나? 이런 게 고민될 수도 있는데 2차 함수의 그 성질을 고려해보면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잖아요. 당연히 얘가 먼저 빠릅니다. 해서 얘네는 이제 한참 가야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실제로 넣어보면은 좀 많이 작겠죠.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3이네요. 훅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정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사이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이 추가되는 것만 우리가 좀 배제를 하자. 해서 K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7보단 커야 될 거고 마이너스 6부터 6개고 해서 정답이 42가 됩니다.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1 애들 수준에서는 그리고 국어고가 좀 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수학상을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진짜 지저분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와, 그 점화식 나오는 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자, 17번입니다. 그냥 중등 닮은 파트에 나왔어야 될 문제가 여기 딱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평행하면 안 돼. 평행. 요거는 평행이고.
여기 좌표를 구하라는 게 문제죠. 네. 그리고 여기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얘가 여기가 3대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대2고요. 네. 참 난해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근데 이런 훈련을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몇 명이나 풀었을까 싶은데, 아니면 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좌표 계산을 다 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계산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좌표도 좀 더러워가지고 이거를 좀 계산하기는 좀 많이 빡셌을 것 같고요. 네. 중등기하 이런 도형 문제를 볼 때, 특히 이 비율을 볼 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은 좀 연장해라. 이 선을 연장해서 너네가 교점을 좀 관찰해야 된다. 저희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도 사다리 꼴고 요거를 좀 연장해서 요삼각형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많이 지도하시잖아요. 뭐 이거는 뭐 미적분 같은 데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네, 해서 얘도 좀 요렇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좀 이거를 좀 써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여기 여기 지금 몇 개 보이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사실 요걸 원하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예. 요 놈 대 요 놈이 몇 대 몇인지 알면 얘가 이제 끝나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단 보이는 게 좀 요게 일단 보일 거고요. 그쵸? 예. 그럼 얘가 문자를 뭐라 잡을까요? A, B, C, T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2T죠. 여기가 2T입니다. 얘가 2T가 됐고. 그러면 여기 조그만한 게 2T-2가 됩니다. 저는 이제 실제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길이를 T라고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얘가 여기를 보십니다. 요렇게 모래시계 여기를 보면은 얘가 2대 얘가 3이죠. 그쵸? 그럼 여기가 3t-3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2t-3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쵸? 그럼 2t-3이 5가 될 거고요. 따라서 t는 4입니다. 네. t는 4라는 거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났죠. 여기가 얼마죠? 얘는 8이고요. 네. 여기는 잠깐만요. 네, 맞죠? 순간 그림 잘못 그린 줄. 네, 9죠. 해서 얘가 9대 8인 걸 얻을 수 있어서 9대 8 내분점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좀 그나마 애들은 조금 더 덜 낯설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 그나마 이때까지 좀 중등기하를 많이 좀 안 접해본 학생들조차도 그나마 이렇게 선을 살리는 건 좀 덜 낯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얘가 이렇게죠. 그림 못 그리겠네. 네. 뭐 이런 대충 좀 보기 편하게 좀 바꿔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2대. 좀 그림이 이상하지만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얘는 평행하죠. 네, 평행한 상태입니다. 평행한 상태인데 네, 여기 지금 얘를 그림이 좀 너무 이상하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원하는 거는 얘를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줄 겁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줄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2고 여기가 길이가 5가 나와 있죠. 얘가 2대 5의 비율을 가지니까 여기도 2대 5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2대 3이죠. 네, 그럼 요거를 좀, 요번엔 길이를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두면은, 네. 여기가 아까 3대 2의 비율이었죠? 3대 2의 비율이니까 3분의 2를 해주시면은 3분의 10인가요?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요걸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얘가 지금 여기서. 똑같은 내용인데. 네. 이게 병이. 네. 그러면은 지금 얘도 지금 보면은 얘가 2대 3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그대로 써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비율 2대 3을 그대로 써먹기 위해서 여기서 평행선을 끄은 거고요. 여기는 정확하게 또 2대 3 이렇게 되죠. 얘가 3이니까. 이를 뭐 2m M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정확하게 중점이 됩니다. 그쵸? 중점이 될 거고요. 그럼 얘도 중점 연결 정리해서 얘 역시도 중점이 될 거고요. 그럼 얘가 3분의 16K죠. 3분의 8K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3분의 2K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3분의 2K. 괜찮으시죠? 네. 여기가 3분의 2K가 될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 요 비율이 나오죠. 여기가 요 놈은 3분의 8K. 3분의 8K.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3분의 8K가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림을, 네. 네. 여기 지금, 네. 요거만 보면 되잖아요. 요거, 이렇게. 그쵸? 얘가 3K고, 얘가 5K에다가 3분의 2K까지 하면 3분의 17K죠. 그럼 얘가 요 비율이 딱 나오죠. 요 놈 대 요 놈. 해서 K 날려먹고 9 대 17이라는 걸 똑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네. 해서 요 비율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평행선을 그었다는 거. 요거는 제가 잘못 그은 거고요. 얘를 살리는 게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상당히 난해할 것 같다. 솔직히 제가 학생이었으면 시험 때 당황해서 못 풀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좀 몇 가지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얘가 A, B, C, D가 여기 지금 있고 얘를 구해달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 두 점 다 모두 원위의 점입니다. 원위의 점. 3,-3이 원중심이고 이렇게 네, 원이 되죠. 여기 있는데 여기 원위에 움직이는 두 점을 가지고 얘를 구해가지고 최대를 봐달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걸 대수적으로 풀었다가는 재앙이 닥칠 거고요. 네, 재앙이 닥칠 겁니다.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네.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뭐 삼각함수를 도입하는 게 좀 빠르겠죠, 그럴 거면. 네. 여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최선은 이거겠죠. 이게 지금 좀 비율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좌표의 비율로 나와 있으니까 좀 기울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기울기 생각해보자 이건데, 근데 막상 기울기를 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A, B는 오케이. 이렇게 딱 모양이 예쁜데 얘가 문제인 거죠. 얘가 D, C라고 해요.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D, C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해서 얘를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얘는 y, x 대칭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y좌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죠. 그림을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네.
이렇게 돼서 얘가 y는 x 대칭을 했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이 얘가 됩니다. 얘는 여기 위죠. 네. 해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상황을 보는데, 이거는 좀 되게 중요한 사고인데, 저희가 이제 변수가 여러 개인 상황을 애들이 겪어보질 않거든요, 웬만하면. 예, 변수가 2개 이상, 뭐 다변수가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두 점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직관적으로 이거를 납득하면 괜찮은데, 그걸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알긴 알겠는데, 좀, 이걸 좀 설명을 좀 어떻게 매끄럽게 진행해야 되냐, 이런 게 고민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는 미적분에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좀 대표적인 기출이 몇 개 있는데, 여튼 그건 생략하고. 두 개가 바뀐다. 두 개가 바뀐다. 그러면은 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순서쌍이 있다고 좀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1,5, 1,6, 1,7, 1,8일 때 뭔가의 값, 2,2, 2,6, 2,7, 2,8일 때의 값, 이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순서쌍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 뭐 이런 느낌의 문제가 될 텐데, 이럴 때는 하나를 고정해라. 하나를 고정해라. 저희가 이제 뒤에서 나중에 대칭이동 다룰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럴 때도 저는 똑같이 설명하거든요. 하나를 고정해라. 그러니까 여기 동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인간의 뇌는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할 수가 없다. 고정해라.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가 될 때는 언제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거를 대답 못하면 그때는 이제 욕을 하죠. 오른손 들어봐. 그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못하지? 뭐 이러면서 하거든요. 접할 때죠. 이걸 대답 못하면 진짜 그냥 설명 안 하는 게 맞고요. 네. 이 문제는 우리 게 아니다. 우리 센 A 단계부터 보자. 이게 맞고, 예. 이거는 누구든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를 고정한 상태에서 최대값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선전을 보자는 거죠. 너 여기서 최대값 오케이 하나 통과. 너 여기서 최대값 한 개 오케이 통과. 그럼 최대값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최대가 뭐냐? 좀 이렇게 너네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역시나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하 벡터가 있던 시절에는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잘 볼 일이 없다는 거 이제.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일 때 최대도 역시나 이렇게 접할 때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느낌을 가지죠. 이거 한 점 몇 개만 찍으면 애들이 스스로 납득하거든요. 동시에 접할 때가 최대구나. 네, 동시에 접할 때가 최대구나. 이걸 납득하게 됩니다. 네. 해서 얘만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최악은 뭐냐? mx 플러스 n 두고 너 거리 식 두 개 이용해서 mn 연립. 이게 최악. 이게 최악입니다. 네. 근데 아까처럼 만약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주면은 하나가 바로 해결되죠. 지나는 점이 나와버렸잖아요. 반지름이 2였네요. 네. 여기가 4죠, 거리가. 그럼 얘가 y는 m에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겠네요. 얘고 여기 3, 마이너스 3에서 거리가 4가 나온다 하면 m 값이 나오겠죠. 네. 요게 그나마 좀 나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이면 이번에 승균 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냥 이게 대칭 중심이 여기 0, 마3 아니냐. 네. 0, 마3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리가 2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렇게 보다는 조금 더 그나마 나올 법한 주제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네. 얘는 사실 좀 학성고 쌤이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네, 이렇게 바꿔서 내신 거고 시중교재에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시중교재에는 1등급이나 다른 이제 뭐 제가 다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교재는 차라리 이게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 관점을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두 가지 관점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저 식을 a, b랑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로 볼 거니까 너는 원점 대칭시킨 원위의 점이구나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뭘까요? 저는 사실 이것도 얘기를 하지만 좀 더 후자의 방법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렇게 해줍니다. 중점이죠. 근데 얘네가 다르다는 말을 보통 안 줘요. 왜냐? 달라버리면 말이 안 되거든요. 얘가 이제 다르다는 말이 오면은 이게 최대나 최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대칭 이동을 시켜서 만약에 최소를 찾는다. 그럼 요게 최소일 거잖아요? 근데 결국 얘가 예, 이 점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면 알거든요. 예. 이게 동일한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럼 얘가 그냥 얘를 요렇게 줘버리는 거죠. A, B가 두 개 있다. 그럼 그냥 결국 A분의 B예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가 최소구나, 여기가 최대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더 많이 보시게 될 거라는 거. 애들한테는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좀 연습하는 거를 요거 말고 몇 개 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원에서 지금 삼각함수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죠. 네.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종종 보이실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뭐 치환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죠? 코사인 x는 단위원위의 x좌표죠.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x다. 그럼 여기가 코사인 x, 사인 x죠. 해서 얘가 예, 이렇게 마이너스 3, 1 요 점으로부터 기울기를 얘기하게 된다는 거. 요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번은 쉬어서 패스하겠습니다. 20번도 마찬가지고요. 벌써 12시 20분이네요. 그냥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래 뭐 중간에 한번 끊고 할려 했는데 네. 설명하는 속도는 괜찮으실까요, 쌤들? 네. 대근쌤. 예. 알겠습니다. 네.